현재까지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전남이 그 지역별로 1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합산된 겁니다. 사전 투표하고 해외 투표하고 선상 투표가 다 합산된 게 1시부터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2시까지는 본투표만 그 집계가 됐어요. 그렇죠. 본투표 집계에서는 대구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거부터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는 호남이 굉장히 높아요. 아하. 영남이 이제 낮은데 이번에도 그랬죠. 근데 예. 이번에는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하. 편차가 컸는데 과거에는 이 본투표에서 다 만회를 했습니다. 영남에서. 근데 투표율을? 예, 그렇죠. 이거 투표율을. 예. 투표를 만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 이제 만회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누적 투표율이 65.5%인데 전국에 지금 대구만 봐도 그 63.3%니까 그 대구도 쫓아가고 있어요. 아하. 아마 전국 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8080 캠페인이라는 게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80% 투표율에 80% 득표를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그때 했던 캠페인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투표율 관전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각 지역별 투표율, 각 지역별 투표율이 아무래도 호남 쪽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강하고 영남 쪽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 각 지역별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한참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투표율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다 이 전략적 메시지가 저는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재외국민 투표가 7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 지난 사전투표도 역대 두 번째이긴 하지만 이 지금 사전투표일이 이틀간 다 평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역대 최고를 찍었던 지난 3년 전에 사전투표율 한 날짜가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그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사전투표율도 높고 그리고 지금 합산한 결과 지금 전체 투표율도 지난 3년 전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국민 투표에서 시작된 국민 참정권의 열기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됐느냐? 바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유권자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통해서 복원하겠다는 열기라고 민주당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하니까 자신들이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은 낮았지만 지금 본투표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보수 표심들이 그동안 느슨해져 있다가 이제는 직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투표를 망설이고 있던 샤이 보수들까지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문제는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유권자들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특히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33.1%. 자, 이 33.1% 60세 이상 실버 표심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60대 이상이 33.1%고 2030이 그 30.2%라서 처음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60대 이상이 그 유권자가 2030보다 많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냥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일단 투표율이 높습니다.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보수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보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뜯어보면은 예. 60대 이상 중에서도 60대 한 중반까지는 과거에 386 세대예요. 386 세대가 486, 586 돼서 686 됐습니다. 벌써 이제 60대 초반이군요. 예, 그러니까 386 세대가 과거 학생 운동권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지금 60대 초반 중반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60, 70 이상이 전부 다 보수에 우호적일 것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일단 60세 이상이 많아진 것은 좀 유리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이 보수층의 표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쏠린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생애 처음 투표를 하는 만 18살
이른바 고3 유권자들도 이제 투표가 되는데 이들의 투표율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만약에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초박빙으로 그러니까 전개될 경우 지난번 그러니까 3년 전에 대선 같은 경우는 0.73% 그러니까 약 표차로는 24만 표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고3생들의 유권자 수가 19만 2,439명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것이 지난 3년 전에 비해서요. 유권자 수가 무려 6만 5,930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박빙 승부라고 한다면 이 표의 향배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왜 갑자기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거는 투표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지난번 2022년도에는 3월 9일 날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되려고 하면 그때는 3월 8일생까지 이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지금 6월 지금 3일이기 때문에 6월 2일생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그 3개월이 늘어난 사이에 이 지금 유권자 수도 6만 명이 늘어난 거죠. 아하. 그 변수가 과연 이번 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몇 표 차이로 그러면 당락이 결정될까? 지난번처럼 박빙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단 역대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87년 직선제로 개헌한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승부는 앞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3년 전 20대 대선입니다. 표차가 24만여 표가 났었는데요. 득표율 차이로 보면 0.73%포인트, 그러니까 0.1%도 되지 않은 표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 그 외에 접전으로 좀 꼽을 수 있는 대선이라고 하면 97년에 이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도 치열했던 승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2012년에 18대 대선도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3.6%포인트 앞서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득표율이 51.55%를 기록을 해서 유일한 과반 득표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표차가 컸던 대선은 2017년 대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557만여 표 차이로 앞서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가장 컸던 대선은 2007년 대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149만여 표 차이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지금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민주당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아마 이재명 후보의 가반 득표를 좀 점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선거 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상당한 나름대로 여유를 보여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건 아무래도 지금 깜깜이 기간이긴 하지만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소위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의대명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실제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약간 여론조사를 보면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 3위 후보들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양상이 관측됐거든요. 물론 깜깜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설화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피장파장, 장군멍군의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 아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2, 3위 후보 간의 그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1위 후보한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게 득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